6명의 국회의원 가치라는 예결에 대한 구속 총구 집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무리한데 키자마자 마무리하고 잠시 후 12시 30분 여기 이제 법원 직원들이 들어갈 때 우리는 법원으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좀 협소해요. 우리가 다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소수 정예로 가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옆에서 응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 얘는 뭐 저쪽에 갔다가 또 왔어? 혼자니까 또 가는 거야. 내가 오니까 또 도망가. 원장님, 있어. 걔는 나만 오면 도망가. 저 안에서 얘 150만 원짜리 저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 커피 하나 더 먹다가 이게 150만 원 맞을 거예요. 커피 구하려다. 네, 커피 구하려다. 기자회견 다 끝나셨는데 여기 좀 계속 계시면 위험하니까 저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인도로 좀 가주시겠어요? 자, 이제 인도로 나오세요. 아니야, 나 끝났어요. 또 해. 자, 뭐 장비를 키자마자 또 저 아래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어. 저 아래 내려갔다 올게. 응? 저 아래 뭐 하는 데인데? 상구가 저기 있는 거 아니야? 갔다 올게. 아유. 시방 몇 시인데? 시방 몇 시야? 12시 반부터 뭐 한다며 여기서 저 안에서. 고위 박사 이종진 단장이 우리 유튜브 연합회 도움 좀 하겠다. 얘기 아르케닝을 같이 다 그 같이 만나니까 그 내가 얘기하니까 감동했는 거야.
저 밑에는 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밑에서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건강이랑 삶은 밴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크다 보니 니들이 잔뜩 겁을 쳐먹고 난리를 치나 본데 안 보인대.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 왜? 8년 전 자유우파 자유대한 국민이 아니란 말이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재임 5년 동안 자유대한민국을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 공산정권이 망그려 들여놓은 국정 정발에 걸쳐서 다시 반석에 반듯하게 올려놓으시라고 우리 오자마자 자유우파 또 자유대한민국 이따가 국민이 반에 또 한대. 막중한 임무를 주었다는 이 사실을 너희들은 정말 모르느냔 말이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5년 임기 마친 후에 역사가가 말할 것이다. 어쩌다가 멀쩡한 더불어민주당 정당이 말입니다. 정파사법 범죄 피의자 삶은 밴드거리 이재명을 방편하는 여의도 국회로 변질되었단 말입니다. 주사파 빨갱이 선배 김대중 대장동, 김영삼 대장동,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 이들을 창피하지도 않느냐. 썩을 놈아. 더 떠들고 가는 대장동은 또 뭐야? 대딸이야. 더불어민주당 대망나니 의원들과 아무것도 모르고 졸졸 따라다니는 대딸. 니들은 언제 정신을 차릴 것이냐. 사악하고 교활하고 음흉한 삶은 밴드를 이재명의 거짓말과 거짓 선동에 언제까지 이용만 당할 것인지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고 대탄스럽기 그지없다. 삶은 밴드를 이제 지키려 치려 발광하지 말고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 왜냐고 오늘 11월 15일 금요일 법정 체포를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것이다. 신호등이 걸려가지고 내려가지고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는 삶은 밴드거리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고 듣고 판단을 마쳤단 말이다. 삶은 밴드거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오늘 이 시간까지 끌고 온 것도 감지 덕지인 줄 알고 이제 그 심판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 결과는 저는 확신합니다. 정확하게 우리 한성림 판사님이 제대로 된 법의 정의를 지켜주라 믿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하신 한성림 판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법부의 정의를 확실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수원지검 박상용 부장검사님 힘내시고 끝까지 이재명 삶은 밴드거리를 처단하는데 다시 한번 용기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삶은 밴드거리 이재명은 저수지에 그 많은 돈을 짱먹어 두고 들어가려니 얼마나 마음속으로 깝깝하고 뒤집어지겠습니까? 삶은 밴드거리 이재명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우리 곁에 현실로 왔습니다. 몇 년 동안 삶은 밴드거리 이재명을 감싸고 보호하려는 세상 이치를 제대로 잊지 못한 몰지각한 주사파 빨갱이와 개타들의 실책인 것을 11월 15일에 느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11월 25일 삶은 밴드거리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선고일에나 또 느끼려나 모르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 내가도 부끄럽지 않은 정치 지도자를 원하고 원합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 삶은 밴드가 이재명에게 몇 년간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삶은 밴드가 이재명의 사무도한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조로의 찬스이자 기회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삶은 밴드가 이재명 법정 구속하라! 삶은 밴드가리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라!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화이팅! I love you. 뿅 해주세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재명의 교상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특히 삶은 뱀대가리는 저도 삶은 소대가리 문제는 들었어도 삶은 뱀대가리 처음 들었어요. 아마 맞는 말씀이 맞습니다. 삶은 소대가리보다 삶은 뱀대가리가 이쪽은 성재인 것 같습니다. 그 좋은 말씀 해주신 김동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김경수 화이팅!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의 전체 집회를 마무리하는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처음에 예상보다 적게 집회를 하셨지만 일단 일기당첨 5천 이상으로 우리 의사를,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성명서를 읽고 하겠습니다. 성명서, 우리는 정과 4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일을 앞두고 이재명을 방탄하려는 종북 좌익 무리들이 국회에서는 검찰, 특히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을 시도하며 검찰과 사법부를 협박하고 북한의 지령을 102회나 받고 충성 서약까지 한 간첩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주요 간부들이 암약해온 인노총, 그리고 촛불 행동 등과 연대한 장외 투쟁을 선언하면서 사회 혼란을 조성하려는 이재명의 방탄 행위에 국민의 분노를 담아 이러한 선동 정치를 규탄하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4개 재판에 연루된 이재명의 11개 범죄는 성남시장 시절 지역 포착 비리 세력과 공모하여 저질러온 개인적인 파렴치한 범죄임에도 이재명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였다며 어불성설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이재명을 아버지라 여기는 더불어당은 연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출퇴근 단식, 나무젓가락 테러, 국정조사 핑계, 심리 중이던 재판장의 사직, 자가진단 코로나 자가치료, 어거지 재판 불출석 핑계 등으로 2년 이상을 끌어왔으나 이제 더 이상 재판을 지연시킬 핑계를 구하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한국이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재명 무리들이 수사를 한 검찰과 그리고 판결을 할 재판부를 상대로 국회 내외 양쪽에서 엄청난 협박과 크나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이재명의 반복된 거짓말은 민의를 왜곡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크게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사법부는 법의 근본인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고루라는 점을 인식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는 공정과 상식의 토대에 의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종북 좌익 무리들이 장악한 입법부는 온갖 법과 상식에 어긋난 행위를 반복하여 국민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는 이때 사법부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정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정치적 재판으로 변질된 이재명 관련 모든 재판을 사법적 판단에 의한 정의로운 판결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할 수십 가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및 합의자가 아직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망상에 젖어 있는 망국 직전의 현실을 사법부는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법원장님,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재판장님, 33부 김동현 재판장님에게 요청합니다. 정과 4범에
11개 사건에 연루된 범죄 혐의자가 대선에 출마하여 자신을 수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단죄할 검찰 사법부에 보복하겠다는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 더 이상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이재명의 범죄를 정치적 재판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준엄하게 사법적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자유연대 전회원단체 입법.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아까 성경 말씀드린 대로 예상했던 그런 직결연의 하지만 내일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고연합이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 이제 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 상당히 익숙하실 거고요. 해군 사관학 구급공주회, 그 다음에 제3사 3군 사관학 구급공주회에서 정군연합 인원이 오면은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예상했던 한 150명 정도 인원이 모일 걸 생각합니다. 내일은 집회를 우리가 그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레는 하루 쉬겠습니다. 하루 쉬고 14일날 소위 말 15일 이제 전날인데요. 그날이 가장 중요하다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15일은 판결이 된 후에 상황이기 때문에 14일까지 하는데 14일날은 전 인원이 소위 말 전국연합에서는 전 단체 그리고 고견에서 많은 단체에서 검찰 쪽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저 밑에까지 이 차를 막 터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실질적인 14일 집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그쪽 중앙지방법원에 법원장에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34부 형사합의 한성진 형사에게 전달이 돼서 정의로운 정치적 재판이 아닌 사법적 판단에 의한 판결로 법정 구속하기를 우리는 요청하는 집회를 14일 날 가장 성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고견합 단체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예. 자, 뒤에 오셔갖고, 자, 고견합 회원들 같이, 자, 우리 이마리 후배님 나오세요. 예. 앉아. 예. 자, 이제 이렇게 여기 앞으로 나오세요. 자, 예, 여기 보시고.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화이팅! 하나, 둘. 자, 화이팅! 화이팅!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무검사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박상무 근데 저기 식사 어떻게 하시죠? 이 난장으로 하죠. 아니 근데 우리 그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그 식사가 잠깐만 자연대랑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우리 고개나 오늘 학교별로 따로 하게 돼 있잖아. 이거 다 원장님 어이구. 오늘 이런 시간에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님 아까 차단해 주셨어요.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충성. 바꿔 뒤지. 잠깐만. 됐어. 이거 이따가. 이제 이거
희망인가? 회사를 가야 되네. 자, 시청자 여러분, 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명덕고 한성진 판사 결사 수호 기자회견 현장이었습니다. 네. 그럼 또 조유로 또 이사를 가야지. 어디로? 조유로. 네. 아무튼 파이팅입니다. 어디 갔어 양반들? 아이고 또 이제 아이고. 아 이건 또 뭐야? 아씨. 탄원서. 아 탄원서 기자회견? 기자회견 끝난 거예요? 야, 너는 야 왔다 갔다 그래. 아, 좀 하지 마봐 지금. 아, 지금 하지 마봐. 다들 가만히 있어. 똥파리야. 야, 나 똥파리야. 야, 왔다 갔다 쳐. 하지 마봐 좀. 왜 말을 몇 번 하게? 똥파리야? 똥파리 너 맞아. 내 걸로 이제 혼내는 사람 딱 한 사람이야. 자, 잠깐 여기 집중하셔야 돼. 여기는 우리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구호를 절대 외치면 안 돼요. 예, 이거는 내가 경찰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고 법을 우리가 지켜야 돼.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구호를 외치지 마시고 여기서 다른 얘기 머리가 됩시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 야, 좀 나와. 너 얼굴 나와. 여기 변호사들이 하는 거? 변호사들이 하는 거? 박현 변호사. 이거는 틀린 거잖아. 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경찰에서 우리들의 요 기자회견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차선까지 다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속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그다음 위정교사 등 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그 탄원서를 바로 제출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대한민국 ROTC 이병태 회장님의 탄원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기성경 씨의 또 다른 탄원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만 하고 바로 접수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낭독해 주십시오. 예, ROTC 애국동지회장 김병태입니다. 11월 15일, 11월 25일 중요한 재판이 있습니다. 11월 15일은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자 이재명 재판이 있습니다. 이 재판은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2 고합 660번 형사합의 34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재명입니다. 제출 단체는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이고 단체 대표 성명, 연락처,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함께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자 이재명 재판부에 올리는 탄원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3 고합 927번 형사합의 33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재명입니다. 이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재판하고 있는 내용을 사사건건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법정 최고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아주 간략하게 작성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 이재명 재판부에 올리는 탄원서. 영국 평가기관 레가툼 인스티튜트에 의하면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는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155등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 집단인 사법기관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삼권 분립이 허물어졌기 때문으로 보는데 잘못 본 것인가요? 특정 정당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 내 특정 세력과 상호 연대해서 수사하고 재판하게 되니 정치재판, 이념재판, 심증재판, 지연재판이 발생되어 세계 최하위 사법부로 추락한 것 아닌가요? 존경하올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취임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시 살아나려 하고 있어 기뻐하며 희망을 가지고 탄원서를 올립니다. 현 입법부가 독재를 해서 사법기관을 만만하게 보고 온갖 방법으로 급주거나 꼼수를 쓰고 있는데 사법부가 이런 위협과 꼼수에 굴복하거나 당해서는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사회 인격장애자 소시오패스 이재명이 천재적인 머리를 굴려 사법부의 수사와 재판에 가지가지 꼼수를 써서 지연 전술을 쓰거나 사법부를 농락하고 있는데 사법부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고 오셨나요? 일개 범죄 혐의자에게 사법부가 쩔쩔매는 모습을 도저히 두고는 못 보겠습니다. 그동안 특혜와 특혜가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을 우리는 충분히 봐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슨 압박에 시달렸는지 담당 재판관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도망친 어이없는 작태도 봤습니다. 소시오패스 이재명 피고인 주변에 원인불명 사망사고가 계속되니 겁을 먹은 것인가요? 저희는 지난 10월 29일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장님께 이재명 사건 재판관과 재판관 가족 신변 보호를 특별히 요청했었습니다. 사법기관에서는 재판관과 재판관 가족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제청합니다.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판부에서 잘 판단하시되 소시오패스라는 반사회 인격장애자의 특별한 위험 성향을 꼭 알려드리고 재판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소시오패스는 죄책감 자체가 없어 어떠한 경우에도 심란하지 않아 무엇에 손을 떼든 발군의 성과를 냅니다. 소시오패스는 지능은 고도로 발달했지만 감성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기형적 괴물입니다. 양심이 작동되지 않아 거짓말 탐지기가 무용지물입니다. 소시오패스의 천재성은 반사회적인 쪽으로만 작동됩니다. 천재적 두뇌가 반사회적인 쪽으로 작동되므로 범죄 성향이 높아 지능범죄를 저지릅니다. 금융에 손대면 금융사기꾼, 기업에 손대면 기업사기꾼, 정치에 손대면 정치사기꾼, 종교에 손대면 종교사기꾼이 되어 반사회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들은 유유상종 작당해 암암리의 사회를 망치는 지능범들이므로 특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시오패스를 치유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마땅한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시오패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사회화 격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안전해집니다. 소시오패스 검사를 해서 사회화 격리하면 골치 아픈 지능범죄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소시오패스가 활개치면 사기가 판치는 사회가 되어 신뢰 사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깊이 참작하셔서 소시오패스 이재명에게 법에서 정한 최고형을 선고하여 사회화 격리시킴으로써 우리 사회를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합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다시 말합니다. 공공의 이익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박근혜 재판과 똑같이 TV 생중계 재판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합니다. 그리고 열청 10월 30일 연설문이 부착되는데 이것은 소시오패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위증교사 혐의자 이재명 재판부에 올리는 탄원서, 이것은 형사 33부에 제출합니다. 여기에 피고인은 이재명입니다. 내용은 유사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재명형 위정교사 고발한 게 접니다. 박수! 지금 내가 고발한 사건이 그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가 지금 중앙지검에 고발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수사도 안 하고 있지. 만 3년 전에 고발했던 봉현물류센터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서 안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진작 수사하고 집어넣었으면 이런 꼴 안 볼 거 아니야. 저 이번에 이런 그 사법농단, 진짜 이거야말로 사법농단이죠. 내가 오늘도 이재명, 김용 등과 관련돼서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내고 왔는데 내가 가만히 새벽에 고발장을 쓰다 보니까 야, 어떻게 된 게 이재명 주변에 변호사라는 애들이 다 그 모양이고 어째 그래 애들이. 김용도 마찬가지고. 자, 어쨌든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번 기회에 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명예를 한번 지키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런 범죄 피의자들, 그리고 황나와 같은 이런 범죄자 애들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을 더 이상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다? 네, 황호나 이번 11월 28일인가 법정 구속이 되면 어디 교도소인지 모르겠지만 밤 10시에 제가 찾아가서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속삭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세하게 말을 못하는데 어쨌든 과거에 다 찾아가면서 했었어 내가. 자, 바로 이어서 비성경 청년 아니야. 어쨌든 청년 아니야. 내가 하지 마. 자, 청년의 판원 그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판원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 기성경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이재명의 이 위증교사라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어떤 이 제목에 대해서 숱한 뉴스를 마주하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피로함을 느껴왔습니까? 우리가 이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6개월 안에 모든 재판이 맞춰져야 합니다. 선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이 위반 사실이 지난 대선에서 대선에서 나타난 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벌써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뉴스를 계속 마주하며 전 국민들은 피로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고, 또한 2년 반 동안 정말 재판 농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시면서 오늘 1심에 이르기까지 진짜 고생하셨던 재판부에게도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 중요한 재판 1심 판결을 앞두고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부탁드리는 탄원서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찰은 9월 22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에 대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18년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과정에서 권순일 대법관과 재판 거래라는 또 다른 불법을 낳았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이 두 번째로 불법을 저지른 본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죄가 더 엄중합니다. 이재명은 김문기 시장을 모른다,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 용도지역 변경을 했다라는 허위 진술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였으며 김문기 시장의 유가족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부지 매각에 대한 정당한 업무 절차를 협박으로 표현하여 공무 처리를 위축시킴으로써 4,000명이 넘는 국토부 공무원 노동자들이 피고인 이재명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사 탄핵을 시작으로 일방적인 무죄 주장을 담고 있는 민주당 의원 릴레이 서명, 법원 겁방용 장외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이재명이 특정 법조인과 재판 거래로 자신의 죄를 덮어보려는 시도를 넘어서서 자신의 죄를 방탄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권력까지 이용하여 대한민국 사법 전체의 국민적 신뢰를 낮추고 검찰을 비롯한 판사님들의 직무적 권한을 빼앗는 시도입니다. 따라서 저는 피고인 이재명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및 2020년 대선에서 연달아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점을 상기드리며 이 범죄의 중요 행위인 거짓말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 그 결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투표해야 하는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점, 해당 범죄로 인해 국고에 해당하는 선거비용 434억이 낭비될 여지가 있다는 점, 피고인은 해당 행위에 대해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하지마. 이재명은 정치적 입지와 인지도를 이용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채널부터 국감장, 자신의 SNS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반복적으로 거짓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 대선에서 피고인 이재명과 현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율이 0.7%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거짓말이 유권자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가졌음도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범죄가 분명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소수의 시민만 참석하여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적은 재판정 안의 행동과 재판정 밖의 이질적인 언행으로 인해 사법부와 국민을 기만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재명 재판을 여러 회차 직접 방청하면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 검찰이 무수한 증거와 신뢰할 만한 정황을 제시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재명이 재판정 밖에서는 언론을 상대로 해당 사실을 왜곡 부인하는 해명을 반복하는 것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는 더 엄중한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공직자가 오히려 자신의 지위, 과거 자신이 변호사로서 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악용하여 재판부와 국민을 기만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저는 저를 포함한 전 국민들이 이재명이 고인이 된 김문기 시장을 모른다는 거짓말이 밝혀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을 실로 참담한 마음으로 그 유가족의 아픔까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참담한 마음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재명이 김문기 시장을 알았다는 무수한 증인들의 증언과 서류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으로 거짓말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지만 해당 거짓말이 한 인간의 양심에 기반해서는 인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토록 긴 시간을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는 것을 전 국민이 확인한 참혹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이재명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심으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정치인이 투명하게 전개되어야 할 선거에서 거짓말을 일삼는 것으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사회 여러 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가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는 재판관님께서 제가 경험한 피고인 이재명이 법정 안과 법정 밖에서의 이중성을 모르시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전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언행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재판 생중계 결정을 내려주실 것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거짓말로 법정에 섰지만 대한민국의 재판부는 어떤 거짓과 왜곡이 파고들 수 없는 방법으로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을 증명되는 날이 오길 간절히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국청년 화이팅! 자, 일단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만 지금 이제 김경태 회장님하고 기성경 씨가 탄원서를 제출하러 들어갈 겁니다. 예, 들어갈 겁니다. 출발하세요 먼저. 그리고 저 유튜브 대표님들은 들어가기 좀 이번 주가 예민하니까 여기서만 그냥 들어가는 뒷모습만 연인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출발하세요 회장님. 예. 아, 검찰에 예, 가지고 예. 그리고 그 가시는 짬을 내서 대한민국 ROTC 애국 둥지를 대표해서 우리 국민의힘 진정호 의원님에게 격려 말씀을 우리 형님이 한번 해주신다고 하니 잠시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회는 내가 끝나는 것 같으니까요. 기자회견 끝난 것 같으니까요. 지금까지 8년 동안 좀 보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런 시위를 한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저는 양심과 용기를 가진 진정호 국회의원님께 우리 격려의 말씀이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따라하시면 됩니다. 진정호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3번 합니다. 진정호 화이팅! 진정호 화이팅! 진정호 화이팅! 진 의원님, 입자 빼서 미안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점심 식사는 알아서 각자 돈 내고 사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재명 재판 강력 처벌 촉구 기자회견 현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저 빨갱이였다. 기회주의자.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현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뭐 찍으려고? 가서 진정하고 얘기 좀 하고 명함만 주고 진정호? 정치 연한이 있으면은 우리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명함 주고. 난 방금 접을게요. 응? 방금 접을게요. 자, 그러면 방송을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오후에는 이재명 구속 찬성 반대 거리 여론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것 또한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모든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